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4월 23일인데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성수동 한강변 50층 아파트 물거품 되나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성수동의 전략정비구역입니다. 전략정비구역이 일단 위치적으로 어디냐면요. 위치는 이제 요 한강변 쪽 라인에서 이 서울숲 있죠. 서울숲 공원. 서울숲 공원의 우측편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은 예전에 그 전임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50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현 박원순 시장께서 35층으로 층고 제한을 했죠. 한강변 층고 제한.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35층으로 제한이 걸려 있는데 여기는 50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층으로 지을 수 있고, 또 그 강남의 바로 건너편 쪽이고, 또 서울숲 주변에 있는 트리마지 아파트라든가 갤러리아 폴이라든가 고급 아파트, 지었다 하게 되면 엄청나게 고가의 아파트가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완성이 되고 50층이라는 시소성까지 부여되는 한강변 아파트라고 한다면 엄청난 가격이 되지 않을까 해서 투자자가 많이 몰렸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물거품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1지구부터 3지구까지는 이게 다 조합설립 인가가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2지구가 지금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우리 그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하더라도,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것은 뉴타운의 이제 표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뉴타운인데, 전체 뉴타운 중에서도라도 이렇게 각각의 그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사실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냐면, 요 아래쪽이 어디냐면은 그 강변북로입니다. 근데 강변북로를 약간 지화화하는 부분도 있어요. 요 가운데쯤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전체를 다 진행된다고 봤을 때 기반시설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지구가 만약에 무산이 돼버리고 안 돼버리면은 그 연동성, 뭐라 그럴까요? 연계성이 사라져버리죠. 연계성이 사라져버리고, 뭐 지하하는 작업도 강변북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끊겨버리고, 여기 토지 매입이 안 돼버리면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 지구까지 최종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그래서 니네가 전체를 하나로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놔라. 결국은 뭡니까? 이 지구가 되지 않으면은 1, 3, 4지구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지금 4지구나 이런 것들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건축심의 단계에서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류의 이유는 얘가 문제가 아니라 2지구랑 연계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지구가 지금 속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게 되면은 현재 동의율은 55%예요. 조합 설립 받으려면 75%가 돼야 되는데 20%가 지금 모자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도정법상 이 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몰제. 그래서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내년 3월까지 조합 설립을 해야 돼요. 근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1년 2월이니까 여기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조합 설립하지 않으면은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55%의 동의율, 그래서 20%가 지금 모자른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이 30%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만 알고 계신데, 조합 설립하려고 그러면 75%의 동의와 그 다음에 토지면적의 반을 동시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금 면적을 다 못 채운 거죠. 그래서 면적을 20%포인트 이상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율도 20%포인트 이상 올려야지만 진행이 가능한데, 기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아니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걱정되는 게 누구예요? 1, 3, 4지구가 조금 더 급해졌죠? 그래서 1, 3, 4지구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 지구를 지원을 하는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알 수 없겠지만 1년 만에 이렇게 20%를 상승시키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좀 바쁘게 좀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수 일몰제라고 검색을 했더니 그거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우연히 이 기사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되기만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지역인 건 확실하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면서 뭐 예전에 제가 기사 분석을 몇 개 해드렸는데, 보면서 오늘은 기사를 몇 개 좀 살펴봤어요, 오전에. 그랬더니 지금 청약시장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본 뉴스에 꼽혔는데,
청약시장에 지금 미계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미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출이 거의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9억 원 이상인 것들은 대출이 뭐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뭐 시공사가 보증을 한다거나 방식이 있겠지만 또 된다고 하더라도 40%의 제한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이 뭐 상당히 많은 그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계약금 10%만 갖고 있었으면 중도금 60% 대출을 해주고 잔금 때 여유가 있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전세 놓는 형태로 매매가의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구입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현금이 없으면은 통장만 날려버리는 꼴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쉽사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꺾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런 것도 여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청약 어떤 환경 자체가 바뀐 거고요. 새 아파트의 수요는 여전히 많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들은 여기 보시게 되면 무순위 분양 경쟁이 30대 1이라고 그러죠. 이런 건 뭐냐면은 미분양 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예, 청약 통장 없어도 일반 분들이 와서 사세요. 선착순에 와서 사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줄을 씁니다. 엄청납니다. 예, 어마어마한 것들로 결국은 다 대부분 분양이 되더라. 서울의 아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청약 경쟁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겁니다. 근데 청약 경쟁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시들해졌다 이렇게 바로 이꼴을 놓으면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되게 많아요.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많다. 다만 당장에 돈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뿐이다. 이런 거지. 뭐 엄청나게 뭐 떨어진다거나 앞으로는 이제는 아우 소용없어 아파트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전환된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것도 또 청약 시장이네요. 뭐 이런 것들. 통장은 아껴야 되죠. 왜냐면 어설프게 했다가 돈 마련 못하게 되면 통장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무순위를 노려도 되죠. 예전에는 무순위라는 게 없었어요. 그죠? 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직접 현금 자산이 많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통장을 아끼고 무순위로 내가 하는 거죠. 근데 무순위를 노리는 사람들도 어쨌든 결국은 뭡니까? 현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 그죠? 그래서 뭐 표현이 무순위 줍줍줍 급증을 한다는데 결론적으로는 현금 부자들이 더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오히려 서민이 통장을 좀 이거 청약 시장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뉴스들이 최근에 많네요.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